또 나왔습니다. PRRS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백신도 했습니다.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영양과 사양 관리도 바꿨습니다. 실제로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번에는 3년 동안 이 농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PRRS를 잡을 수 있을까요? 2024년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장은 대응했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또 원인을 찾고 다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PRRS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농장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찾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까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이상이 나타난 건 번식 성적이었습니다. 총산자 수가 떨어지고 이유두 수도 감소했습니다. 유산과 재발도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성적 변동이라고 보기에는 움직임이 컸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PRRS 양성. 농장은 PRRS가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PRRS가 문제라면 PRRS에 대응하면 됩니다. 농장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했습니다. 농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정되고 생산성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잡았구나.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대응에서 무엇을 놓친 걸까요? 이번에는 원인을 조금 더 따라가 봤습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돼지는 어떤 순서로 이동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는가? 외부 차량은 농장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공기는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빠져나가는가? 사료는 들어오고 분뇨는 나갑니다. 하나씩 보면 익숙한 농장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니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였던 것들이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장의 흐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교차 오염을 줄였습니다. 돼지의 이동을 점검하고 역류를 막았습니다. 차량은 동선을 분리하고 가능하면 농장 밖에서 차단했습니다. 공기의 이동도 확인했습니다. 사료와 분뇨처럼 평소 놓치기 쉬운 흐름도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생깁니다. 방역은 성벽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농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흐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사람도, 돼지도, 차량도, 공기도, 사료와 분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실제로 농장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영양과 사양 관리도 보완했습니다. 자돈의 상태가 회복되고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성장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 지표 역시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농장에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백신만 본 것도 아니고 방역만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양과 사양 관리까지 함께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었습니다. 2026년 PRRS가 또 나왔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 농장은 지난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백신도 했습니다. 영양도 관리했습니다.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흐름도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시 PRRS였습니다. 왜일까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영양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방역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는 PRRS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찰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농장 전체를 봤습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돼지가 움직입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공기가 흐릅니다. 사료가 들어오고 분뇨가 나갑니다. 중요한 건 건각각의 움직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겹치고 어디에서 다시 연결되는가. 농장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PRRS라는 결과만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돼지에게는 돼지의 길이 있습니다. 차량에도 길이 있고 공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료와 분뇨도 농장 안팎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바이러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소독만 잘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흐름을 관리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 문제는 흐름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년간 PRRS가 반복된 이유를 이것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니 원인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백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접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돼지가 실제로 어떤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지도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와 장 건강, 질병 부담과 스트레스, 환경과 계절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언제 발견하고 무엇을 먼저 바꿀 것인지 판단하는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틀린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PRRS는 반복됐습니다. 그제야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들을 서로 따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년의 퍼즐을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흐름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 돼지, 차량, 공기, 사료와 분뇨까지. 둘째, 농장 상황에 맞는 백신 전략과 적절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백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돼지가 제대로 면역 반응을 만들 수 있도록 영양과 건강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개선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따라가며 해결하는 것과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를 따라가는 것은 관리입니다.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전략입니다. 내 농장은 가상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현실입니다. PRRS가 발생하면 백신을 봅니다. 방역을 강화합니다. 영양도 점검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지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까? PRRS의 반복을 끊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흐름 관리, 백신 관리, 그리고 면역을 뒷받침하는 영양과 건강 관리, 이 연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설계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진단하고 해결합니다.